어디에 있는 느낌이 들었냐면 요양병원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뭐 안녕하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암 환자들끼리 요양병원 딱 만나잖아요. 갑자기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요? 네. 그 한도가 3천이냐 실비 실제 내가 치료에 내가 먼저 지불을 하고요.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병원마다 좀 달라요. 다른 데는 좀 뭐 한 8만 원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은 뭐 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는 곳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D라는 분을 제주도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정말 뭐 암인 것도 서로 몰랐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암 환자인 거 알게 됐고 그 뒤로 이제 가족들 다 떼놓고 둘이서 막 얘기하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암 환자분들한테 이런 뭔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변의 커뮤니티 이런 거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제가 그 D랑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 있는 느낌이 들었냐면 요양병원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사실 들어갔을 때 거기는 암 환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 내가 암 환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굉장히 사실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나한테는. 그래도 되게 불편하지만 그 안에서 같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고 친구지만 그들은 암에 아직 이제 그쵸.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 궁금하고 그 당시는 이제 막 진단받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고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은데 되게 약간 고립감 같은 걸 느껴서 약간 소외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요양병원이라는 것 자체는 별로 좋진 않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암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한테도 면역주사 맞을 때도 이게 뭐 어떤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그분은 교육을 받으시죠. 그래서 엄청 그 암에 대한 기전에 대한 얘기나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어서 제가 암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또 두 번째 책에 나오거든요. 30일 암수술까지 남은 시간에 제가 요양병원에서 느꼈던 점들, 받은 치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서로 되게 이렇게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존재. 요양병원에서는 그리고 저희 뭐 안녕하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암 환자들끼리 요양병원 딱 만나잖아요. 갑자기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 했어요. 뭐 위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마음을 다 열고 이렇게 막 말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저희는 정말 수술대 위에 누워본 경험,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3시간, 저는 5시간이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음을 바로 열고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저랑 똑같은 유방암인데다가 보통 유방암은 한쪽만 수술해서 보통 한쪽만 다 잘라내시고 이렇게 복원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6회 동영상이 5회에 나오는데요. 저희 그 아산병원 고 교수님께서 이게 너무 찝찝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네, 수술 중에 얘를 조직검사를 보냈는데 얘가 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암인데 얘가 전이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도 동시에 발견이 돼서 아산병원에서 이게 좀 연구 대상이다 하셔가지고 지금도 저를 추적 관찰하고 있다고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D가 그런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D는 수술을 하고 끝났어요. 근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암이고 그 다시 수술한 거예요. 저는 그 고 교수님이 찝찝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한 케이스고요. 그런 점도 되게 D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11시 예약하고 늦어서 11시 반에 들어갔는데 헤어진 시간이 밤 10시 반이었어요. 와. 외국인하고 그렇게 네. 하기 쉽지 않은데.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끝나고 같이 함덕 해수욕장 카페 가서 바닷가에서 얘기하고 저녁을 같이 제주시로 와서 제가 관련 영상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암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나를 직접 케어할 뭔가 의사분이나 뭐 간호사분 혹은 이제 관리를 받으려고 가는 건 줄만 알았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안에서 네. 암 환우끼리의 뭔가 소통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치료에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면 제가 이 책, 두 번째 책에 특히 보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요.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거절당했고 그렇게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병원에 찾아와서 보험회사 관계자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네. 다 주시고요. 네. 정말 이제 특별한 케이스들이 몇 개씩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당황하실까봐 이런 거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요양병원에서 환우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왜냐면 그게 가장 큰 나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좋죠. 보험 얘기는 바로 해드릴까요? 네, 바로 해볼까요? 이번 책에서 작가님께서 네네. 암에 걸리면은 가입한 보험부터 빨리 확인해라. 얼마나 중요한가요? 맞아요. 제가 네. 제 책이 암 수술까지 남은 시간 30일 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 해가지고 제가 그 컨셉으로 썼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 10가지를 먼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해서 30일이 채워지는데 그 30일 동안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보험이었어요. 물론 첫 번째 꼭지는 마인드, 이제 암 진단 받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렸고 미래를 보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에세이를 썼고, 이제 두 번째가 보험인데요. 그 보험 증권에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다 보험 증권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보지 않은 서류들이잖아요. 저희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법전을 펼치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듯이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증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의 범위가 있어요. 그 요즘 홈쇼핑? 틀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험 광고가.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조금 들으면 어떤 거를 체크해 봐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보험회사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책에 쓴 것처럼 보험회사랑 막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 관련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그 한도가 3천이냐, 실비, 실제 내가 치료에 내가 먼저 지불을 하고요.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만큼의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실비 3천만 원인지 1년 기준이에요.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1억인지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데, 저는 다행히 남편이 오래전에 가입해놔가지고 1억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폐암 환자이셨던 언니는 3천만 원이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구성을 잘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적다고 포기하시거나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찾아보고 또 병원하고 약간의 그런 어떤 협상을 하시면 나에게 꼭 맞는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먼저 그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 용어 중에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특약은 특별 약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정한 약관인데 특약으로 예를 들면은 입원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 특약은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초6, 지금은 뭐 중3이지만 당시는 초2, 5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없으니까 집에 음식 반찬도 배달시켜야 그쵸. 되고 이렇게 뭘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입원한 동안에 이제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날수별로. 그래서 그 제가 쓴 그 두 챕터를 그냥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그 특약 부분에서 입원 특약은 내가 그 사람 가입하신 것마다 다른데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3일째부터, 이번 3일째부터 그래서 1박 2일 한 경우는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3일째부터 나오기 때문에 1일 2일은 나오지 않고 3일째부터 이제 입원 특약 그 입원비 1당,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입원을 100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앞에 이틀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1박 2일을 제외하고 뒤에 붙는 것들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가 있을 때 1, 2는 안 나오고요. 3일치부터는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2달 입원했다가 일주일 동안 집에 갔다 다시 오면은 다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원데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빼는 게 없이. 입원 특약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통원 특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암에 걸리고 처음 알았어요. 이 면책 기간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이어간 다음에 1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면책 기간을 둬서 그 면책 기간 동안에는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이고 면책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1년 치료를 받고 그 뒤에 6개월 동안은 제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쓰고 청구를 해도요, 이 6개월은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개월이 끝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뭐 올해, 뭐 그 뒤에 6개월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가 종료된 시점부터 면책 기간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이거 실수를 안 하다가 진짜 딱 한 번 놓친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유방암 환우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저희가 처음엔 3개월이지만 나중에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정기 검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하는데요. 초음파 비용이 병원마다 좀 달라요. 다른 데는 좀 뭐 한 8만 원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은 뭐 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는 곳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음파를 받고 그 다음 날짜는 환자들이 되게 많이 밀려 있어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6개월 뒤로 잡을게요 하면 제가 그냥 네 이렇게 하고서 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기다렸다가 6개월 뒤가 돼서 그냥 가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6개월 만에 간 고기가 면책 기간 끝나기 바로 한 몇 주 전이고 뭐 바로 코앞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책 기간을 항상 계산을 잘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내 면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니까 요 기간에는 병원 예약이나 이런 걸 안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초음파 진단을 받으시고 그러면 제 기간이 뭐 한 일주일 차이니까요 요 뒤로 해주세요. 그래서 날짜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면책 기간이 일단 중요하고, 통원특약이 있는데 통원특약은 입원하지 않고 당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질병으로 한 병원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병원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15만 원, 1회 하루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진료를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실 게 그 정도 금액에 대한 거, 면책 기간.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뭐 암에 걸렸을 경우에 뭐 보상을 해준다는 그 뭐 입원이든 통원이든 간에 그게 이제 뭐 6개월, 1년이면 1년, 뭐 몇 회, 금액 얼마가 다 정해져 있는데 네네. 이 기간이 뭐 돈을 다 쓰거나 아니면 기간이 다 끝나면은 작가님 말씀하신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사이에는 이제 뭐 보험 신고를 못 하고 면책 기간 끝나고 다시 이제 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똑똑. 네. 귀가 똑똑 맨날 이러더라고요.